잡곡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했던 적 있으신가요? 밥은 먹었는데 기운은 없고 소화는 더 안 되는 느낌 드신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분들은 잡곡밥을 먹고 건강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몸이 망가질까요?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식생활과 노화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이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분들에게 잡곡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잡곡밥이 모두에게 좋은 음식이 아닌 이유, 그리고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 아예 먹지 말아야 할 분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자고 드시는 밥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잡곡밥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잡곡밥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잡곡밥 드시고 어떤 느낌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지인 중에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는데 건강을 챙기겠다고 몇 년 전부터 아침, 점심, 저녁 전부 잡곡밥만 드셨습니다. 처음엔 좋다고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밥만 먹으면 눕고 싶어지고 체중도 줄고 기운도 없어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잡곡을 불리고 정성껏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식분들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식욕도 떨어지고 얼굴색도 안 좋아지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신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보니 잡곡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본인 몸 상태와는 전혀 맞지 않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잡곡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 몸에는 부담이 된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걸 모르시고 계속 무리하게 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곡밥을 하루 한 끼만 드시고 나머지는 백미로 드시라고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건강식을 줄이라니 이해가 안 가신다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믿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죠.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잡곡 양을 줄이자 속 불편함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도 줄어들고 식사 후에 눕고 싶은 느낌도 사라졌대요. 한 달쯤 지나니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색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신 잡곡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잡곡밥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잡곡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과도함입니다. 식이섬유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변비도 예방하고 혈당도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성인 하루 권장량은 20에서 25g 수준입니다. 그런데 잡곡밥을 하루 3끼 드시면 이 양을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현미 한 공기에만 식이섬유가 3g 이상 들어있고 여기에 보리나 콩까지 섞으면 한 끼에만 5g이 넘어갈 수 있어요. 3끼 다 드시면 하루 15g 이상이 밥에서만 나오는 거죠. 72세 김영수님은 잡곡밥을 하루 3끼 드신 뒤 소화장애를 겪으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계속 차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시는데 시원하지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드셔서 장이 과하게 자극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곡은 하루 한 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끼만 선택하세요. 저녁은 소화가 중요한 시간이니까 백미나 부드러운 밥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배가 더부룩하면 이미 과한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루 몇 끼 잡곡밥을 드시나요? 식이섬유가 지나치면 비타민과 무기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식이섬유는 장을 통과하면서 여러 영양소들을 흡착해서 함께 배출시킵니다.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많으면 필요한 영양소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죠. 특히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이 문제가 됩니다. 해외 영양 연구에서 과도한 섬유 섭취 시 미네랄 흡수 저하 보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네랄이 정말 중요한데 건강하자고 먹는 잡곡밥이 오히려 이런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68세 이정자님은 잘 먹는데도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고기도 잘 드시고 채소도 잘 드시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몇 끼 잡곡밥을 드시면서 섭취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잡곡밥 횟수를 줄이고 나서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잡곡과 백미를 섞어 드세요. 반반 정도로 섞으시면 식이섬유도 적당하고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건강식이라 해서 많이 먹는 건 위험합니다. 밥은 드시는데 기운은 없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잡곡 비율을 줄여보세요. 현미는 껍질이 있어 소화가 쉽지 않습니다. 현미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현미의 갈색 껍질, 그러니까 쌀계층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해외 연구에서 현미 과다 섭취 시 미네랄 배출 증가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는 시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거죠. 70세 박정훈님은 현미밥 이후 속쓰림이 잦았습니다. 현미를 매일 드셨는데 식사 후마다 명치가 쓰리고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제산제를 달고 사셨대요. 현미를 끊고 백미로 바꾸니까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현미 껍질이 위 점막을 자극했던 거죠. 현미는 소량만 충분히 불려 사용하세요. 최소한 6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두셨다가 드세요. 그래야 피틴산이 줄어들고 소화도 쉬워집니다. 매 끼니 현미는 피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현미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횟수를 줄이세요. 검은콩은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콩이 몸에 좋다는 건 워낙 유명하죠.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콩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검은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해외 건강자료에서 갑상선 기능 약한 사람 주의 권고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65세 최미경님은 검은콩 섭취 후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잡곡밥에 검은콩을 매일 넣어 드셨는데 점점 몸이 붓고 무기력해진다고 하셨어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검은콩을 끊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어요. 반드시 하루 이상 불리고 완전히 익히세요. 검은콩은 다른 콩보다 더 오래 불려야 합니다. 그리고 압력솥에 완전히 무를 때까지 익히셔야 해요. 날것이나 덜 익힌 상태는 위험합니다. 독성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검은콩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제대로 익히지 않고 드시는 건 아니신가요? 보리는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리는 성질이 차가운 곡물입니다. 열이 많은 체질에는 좋을 수 있지만 몸이 찬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양기가 부족해지는데 이때 보리를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국내 식생활연구에서 소화기 약한 노인 주의 권고가 있습니다. 보리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이게 과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보리 때문에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73세 정태수님은 보리밥 후 설사를 겪으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보리를 많이 넣어 드셨는데 식사 후마다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몸도 차갑고 손발도 시리고 기운도 없으신 거예요. 보리를 빼고 나니까 설사가 멈추고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찬 분들은 보리 섭취를 줄이세요. 손발이 차갑고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보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체하게 만듭니다. 손발이 차가운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보리는 빼는 게 맞습니다. 체질과 나이에 따라 음식은 달라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남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도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체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건강해지고 누구는 아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흡수 능력이 감소합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영양소 흡수율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먹던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69세 윤정호님은 밥 종류만 바꿔도 컨디션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잡곡밥을 드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백미, 점심만 잡곡을 조금 섞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운도 나고 소화도 잘 되고 얼굴색도 좋아지셨어요. 내 몸 반응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배가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긴다면 그건 내 몸에 안 맞는 겁니다. 남에게 좋다고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이제 어떻게 먹는 게 맞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잡곡밥의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잡곡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잡곡은 보조 식사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이 아니라 보조라는 게 중요해요.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만 잡곡밥을 드시고 나머지 2끼는 백미나 소화가 잘 되는 밥으로 드세요.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끼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소화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부담 없는 밥이 좋습니다. 3끼 잡곡은 과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매 끼니 잡곡을 드시면 장이 쉴 틈이 없어요. 식이섬유를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고 배에 가스도 차고 설사나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한 끼만 선택하세요. 아침에 잡곡밥을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점심에 드시면 오후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한 끼를 정하시면 돼요. 하루 몇 끼가 적당하다고 느끼시나요? 본인 몸이 편한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여러 곡물은 소화를 방해합니다. 잡곡밥에 현미, 보리, 검은콩, 팥, 수수, 족까지 여러 가지를 다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각 곡물마다 소화 시간이 다르고 영양소도 다르고 체질에 맞는 정도도 다릅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장이 혼란스러워해요. 많이 섞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종류가 많다고 영양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어나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순한 식사가 훨씬 좋습니다. 복잡한 음식은 소화기에 무리를 줍니다. 백미와 2가지 잡곡만 섞으세요. 예를 들면 백미의 현미와 보리 또는 백미의 검은 콩과 팥 정도로 간단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백미가 절반 이상, 잡곡은 절반 이하로 비율을 맞추세요. 지금 몇 가지 넣고 계신가요? 5가지 이상이라면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조리법이 절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조리를 잘못하면 소용없어요. 잡곡은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불리지 않고 그냥 넣으면 딱딱하고 소화도 안 되고 독성 성분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최소 반나절 불리세요. 현미는 6시간 이상, 검은 콩이나 팥은 하루 정도 물에 담가두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시고요. 충분히 불리면 조리 시간도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덜 익힌 잡곡은 독이 됩니다. 특히 콩류는 완전히 익혀야 해요. 트립신 억제제 같은 독성 성분이 열에 의해 파괴되거든요. 압력솥을 사용해서 푹 익히시거나 일반 솥을 쓰신다면 물을 충분히 넣고 오래 끓이셔야 합니다. 불리는 시간 지키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컨디션 나쁠 땐 소화가 우선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 피곤한 날, 스트레스 받은 날에는 잡곡밥을 피하세요. 이런 날은 소화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평소엔 잘 먹던 음식도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건강식 고집은 위험합니다. 건강하자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배탈 났을 때, 속이 안 좋을 때는 백미나 죽처럼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드세요. 그날 몸 상태에 맞춰 선택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소화는 잘 되는지, 배는 편한지 확인하고 밥을 정하시면 됩니다. 몸이 힘든 날도 잡곡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세요. 나이 들수록 단순한 음식이 낫습니다.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위산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음식보다는 단순한 음식이 훨씬 좋아요. 젊을 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40대에 먹던 방식을 60대, 70대에도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몸이 변했으니 식사도 바꿔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보다 소화가 우선이에요. 부드럽고 소화 쉬운 밥을 선택하세요. 잡곡 비율을 점점 줄이시고 백미 비율을 늘리세요. 필요하다면 백미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양은 밥이 아니라 반찬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요. 식단, 나이에 맞게 바꾸셨나요? 아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단순합니다. 잡곡밥이 나쁜 게 아니라 잘못 먹는 잡곡밥이 문제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주변에서 다들 잡곡밥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음식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좋다는 상식 대신 내 몸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건강해지고 누구는 아픕니다. 체질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소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매 끼니 잡곡밥을 드시면 식이섬유 과다로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폐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나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기운도 없어지고 체중도 빠지고 얼굴색도 안 좋아집니다. 특히 현미를 매일 드시면 위 점막이 자극받아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리를 많이 드시면 몸이 차갑해지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자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하루 한 끼만 적당량의 잡곡밥을 드시면 식이섬유의 좋은 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변비 예방하고 혈당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어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잡곡 종류를 2가지 정도로 줄이고 백미와 섞어서 드시면 소화 부담도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면 독성 성분도 제거되고 소화도 잘 돼요.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면 평생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나치면 독이 되고 맞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이게 음식의 진리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해롭고 나쁘다는 음식도 적당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잡곡밥 하루 한 끼로 줄여보는 겁니다. 지금 3끼 다 잡곡밥을 드신다면 내일부터 한 끼만 드세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본인이 편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줄어들 겁니다. 식사 후에 눕고 싶은 느낌도 사라질 거예요. 소화도 편해지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기운도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잡곡 종류도 확인해보세요. 지금 5가지 이상 넣고 계시다면 2가지로 줄이세요. 백미의 현미와 보리 또는 백미의 검은 콩과 팥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리는 시간도 꼭 지키세요. 현미는 6시간, 콩류는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로 몸속 혈액 흐름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물 하나만 제대로 마셔도 건강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잡곡밥 드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